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감기나 독감, 수두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독감의 경우는 4월까지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새학기에 조심해야 할 질환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주영 과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아과 네. 문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개학한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 해마다 3월 초만 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마다 감기, 흔히 있는 감기라든가 여러 각종 감염병이 유행하는데요. 우선 그 네.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환절기에 기온차가 커지게 되면서 체온 조절을 실패하게 되거나 단체 생활이 하면서 아이들 간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염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이 또 4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올해 유행하는 독감 증상이 지난해와 다른 점은 있습니까?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예. 주로 영유아 아이들에서는 A타입이 유행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 이후에 유행하는 B형 타입이 영유아에서까지 유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근데 이 독감 예방 접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있어야 그 백신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접종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아직 이 독감 예방 접종을 안 했을 때에는 지금 접종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접종은 4월까지 유행하기 때문에 접종을 하게 되면 3주 정도 있으면 항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안에는 접종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특히나 요즘에 이제 개학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독감 증상이나 그런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빨리 이제 접종을 맞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또 수두인데요. 네. 수두에 걸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수두에 걸리게 되면 일단 가벼운 열과 함께 발진과 가려움이 몸통에서 사지로 번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수두 걸려서 어머니께서 긁지 말라고 이렇게 네.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 수두는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수두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경미할 경우는 대증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대증치료라 하면 가려움 완화라든지 발열 조절 그런 것들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시게 되면 증상에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네, 1세 미만의 영아인 경우는 증상이 심하다면은 입원 치료라든지 항바이러스제 치료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통원 치료도 있겠지만 증상이 심하면 입원 치료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호흡기 증상, 발열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감기랑 수두랑 이 차이점이 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벼운 기침과 콧물, 발열이 있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예. 사실 감기 때는 몸통에서 시작하는 발진이 사지로 번지는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증상은 발진이기 때문에 유독 가려워하는 발진이 몸통에서 사지로 번진다면 수두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 유독이 몸 전체로 번지는 발진이라던가 가려움증이 있다면 수두로 생각하시고 또 통원 치료나 치료를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반면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또 볼이 붓고 고열이 나는 유행성 이하 선염이죠. 일명 볼거리가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볼거리의 경우 일주일 정도 잠복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4세에서 6세 사이에 2차적으로 볼거리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걸 놓치셨다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필수이고요. 또 감염자가 의심되는 하나가 있다면 접촉을 최대 일주일까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대부분은 기침이나 재채기, 감염자의 오염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두라든가 감기, 볼거리 이렇게 세 가지 감염 질환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 밖에도 새학기에 특별히 조심하면 좋은 감염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봄철이 되면서 이제 유행성 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이 유행을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성 장염이 유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손으로 전염하는 거기 때문에 수건이나 손수건, 개인 물건 사용, 손 씻기를 주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유행성 결막암 같은 경우는 또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특별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독감부터 볼거리, 3월 초에 유행하는 질환들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도 한번 전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에서 80% 정도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지만 충분한 수분과 음식 섭취, 제철 과일과 야채 섭취해 주셔야 하고 수면이라든지 적당한 야외 활동과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셔야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외출 후 손 닦기, 양치질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도 필수적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아이들의 뭐 신체 건강에 대해서 좀 짚어봤다면 이 마음의 건강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학기 초가 되면 아무래도 좀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해서 이른바 새학기 증후군 경락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긴장된 그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뭐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받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나요? 이맘때쯤? 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또 학교가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내성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 보호자 손을 잡고 많이 오시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가장?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은 이제 주변 교육이라든지 방과 후 수업 같은 것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스케줄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무리한 방과 후 수업을 좀 자제하시고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대화 또는 이제 피부 접촉, 부모와의 피부 접촉이라든지 이제 가벼운 마사지, 스트레칭과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운동을 해서 환아들의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뭐 최고의 백신은 손 씻기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좀 3월 초 감염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이 새학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위생 수칙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위생 수칙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손 씻기뿐만 아니라 이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손 씻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예방 접종을 통해서 미리미리 여러 질환을 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H+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주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영유아 또 청소년들에게 이 감염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부모님들은 또 각별히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 뭐 제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 많이 신경 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여러 차례 짚어주셨던 것처럼 예방 접종과 위생 관리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